오늘 제가 갖고 온 책은 한국어는 제목이 굉장히 좀 거창하게 들리는데 일단 제목이 좌파의 길이고 부제가 식인 자본주의에 반대한다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게 낸시 프레이저라는 미국의 정치 철학자이자 사회 이론가인 이런 정치 철학 쪽에서는 꽤나 정도가 아니라 많이 유명한 그래서 공부 약간 인문학 사회학 이런 쪽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알고 계실 만한 그런 이론가인데 이제 영어 원제는 그 식인 자본주의라는 그 카니발 캐피털리즘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부제는 이제 그 우리의 민주주의나 돌봄이나 이 자연 생태를 파괴하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쓴 책이라는 그런 의미의 부제를 갖고 있어요. 카니발라이즈라는 게 식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회사에서 흔히 쓰이는 그치. 게 신모델 출시할 때 아니 근데 이거 카니발라이제이션 나니까 이렇게 말할 때의 카니발라이제이션은 보통 한 회사에서 출시한 모델이 다른 자기 회사 모델의 경쟁 모델이 돼서 서로를 깎아내리는 서로 매출을 깎아먹는 일을 얘기할 때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옮기니가 제 살 깎아먹는 이라고 이제 번역을 종종 하는데 그런 자본주의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깎아먹는 모순적인 사회 질서인지를 주로 말하고 있는 책이고 그래서 저는 이 좌파의 길이라는 추상적인 제목이 좀 별로지 않나? 약간 근데 한국에서 이제 번역되면서 들어올 때 출판사나 옮긴이나 많은 고민을 통해서 또 이제 번역을 이렇게 하셨겠지만 좌파의 길을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이런 거 같잖아요. 근데 전혀 뭐 그런 책은 아니고요. 약간 여기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를 크게 얘기를 해보면 자본주의라는 거는 경제 시스템이 아니라 사회 질서이자 사회 유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경제 시스템만이 아니라 자본주의라는 사회 질서 안에는 경제와 비경제로 밀려난 영역이 있어서 이 경제 영역이 이 비경제 영역을 잡아먹고 잠식하고 제사를 깎아먹는데 이 경제 영역은 이 비경제 영역 없이는 지탱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것에 의존하고 여기에 의존적이면서 동시에 이걸 깎아먹는 모순적인 관계에 있고 그리고 이 두 영역이 서로 경계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 하는 경계투쟁을 끊임없이 벌여나가고 있다라는 게 이제 이 책의 요지인데 저는 이 책이 왜 좋았냐면 우리가 무슨 정치 철학자도 아니고 이론 공부하자고 이 책 읽을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책을 그럼에도 가져온 이유는 우리 사회에서 요즘 세상을 살고 뉴스를 보다 보면 좀 그냥 쉽게 말하면 아 이거 뭔가 단단히 잘못되고 있다. 이런 생각 저는 한 번쯤 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올해 또 상당했죠. 그냥 모두가 뉴스를 보다 보면 국제 뉴스든 국내 정세든 그냥 뭔가가 이거는 겁나 잘못 돌아가고 있다. 이게 맞나? 이게 맞아? 왜 이러지? 친구들끼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아니 이게 맞아? 이렇게 사는 거 맞아? 그리고 막 과학자들은 지구 나이 8년 남았다, 6년 남았다 막 이러지. 뭐 여기저기서 막 트럼프 당선됐었고 지금 또 당선될 것 같고 뭐 우리나라라고 뭐 다르지 않죠. 무슨 탄핵도 있었고 굉장히 막 급변하는 정세들을 거쳐왔고 그런 커다란 그런 큰 담론들 뭐 기후위기라든가 정치라든가 그런 게 아니어도 그냥 요즘 우리 사는 거 되게 힘들고 혼돈의 연속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 드디어 0.7 찍고 그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고 그 어떤 OECD 국가, 그 어떤 현존하는 지상 국가에서도 국가 출산율이 0.7 밑으로 내려가는 국가는 없었다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도대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뭐지? 어디서부터 문제지? 라고 생각해 왔던 것들을 갈무리해서 이게 문제야 라고 그 문제의 원인을 심층 탐사 보도하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리고 이 책의 서문에서도 목적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뒤에 대안도 좀 짧게 나오긴 하는데 솔직히 대안을 적극적으로 분명하게 명쾌하게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거는 우리 삶에서 온갖 천재들도 그리고 대안을 알려면 문제를 모두가 다 똑바로
즉시 한 상태에서 담론이 형성돼야 나중에 대안도 나오겠지. 그래서 이 책은 지금 문제 원인을 파악하는 데 좀 더 집중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자본주의를 새롭게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그 자본주의 내에서 경제와 비경제가 궁금해. 어떻게 나뉘어요? 충돌한다고 하는데 그게 총 4가지 측면에서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마르크스 이론을 아마 이게 마르크스 이론이야 하고 배우신 적은 없지만 대강은 알고 계실 거예요. 사실 책에서 뭐 자본가와 노동자가 있고 맞아. 이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구조다. 이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마르크스 이론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르크스가 실패한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이 착취라는 건 그나마 노동자들이 주체로 인정받은 노동자죠. 그러니까 우리 국가에 의해서 너는 노동자야, 너는 자유로운 시민이야, 너는 인권이 있고 자격이 있고 우리 한 국가의 구성원이야. 이런 노동자들을 자본가가 수탈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 착취 이전에 수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한 국가의 시민으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사람들, 식민지 예속민, 그리고 그 침략당한 국가의 원주민들, 그리고 부채 노예들, 그러니까 빚을 많이 져서 자기 그 주권을 빼앗긴 사람들, 불법 체류자들, 노예들 이런 사람들을 수탈함으로써 그러니까 저임금도 아니고 그냥 거의 공짜에 가까운 가격으로 이 사람들이 사는 국가들을 수탈함으로써 우리는 자기 본국에서 노동자들을 저임금으로 착취할 수 있게 되었고 그거 딛고 그리고 그 수탈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물건들이 굉장히 값싸게 유통이 되고 식량도 값싸고 그러니까 자본가가 노동자한테 굉장히 저임금을 줘도 그 사람이 그 임금으로 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 열강이 예전에 지배했던 식민지나 지금 그런 그 자본주의 초기에서는 그런 역사인 거고 지금은 그런 일이 없다는 듯이 우리가 모두 눈 감고 있지만 사실 나이키 같은 것도 불과 몇십 년 전에 뭐 그 해외 그 유색인종 국가에서 어린이 노동 스파 브랜드도 다 그렇죠. 강제하는 걸로 굉장히 이슈됐었고 우리나라만 해도 불법 체류자들의 노동에 3D 산업, 제조업, 농업, 어업 이런 거 굉장히 많이 기대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뭐 개선이 조금씩은 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산재보험이나 퇴직금 없이 함부로 그 부려먹고 있고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 걸리면 나가야 되는 처지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외면하고 있지만 이 세계는 수탈에 기반해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값싸게 물건이나 이런 걸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임금을 받고 우리는 노동을 하고 한 가정을 꾸리는 게 가능했고 그래서 이 착취와 수탈은 서로 공생관계이자 모순관계에 있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는 이 수탈 덕분에 착취가 가능한 것인데 노동자가 마치 자유로운 주체인 것처럼 눈속임을 하고 가능한 것인데 이것을 제살 깎아먹기로 깎아먹고 있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은 굉장히 다분히 인종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탈하는 그 객체들은 대부분 유색인종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미국이라는 그러니까 국가 하나 안에서만 놓고 봐도 맞아. 주로 수탈당하는 건 유색인종들이다. 흑인이나. 그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도 유색인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름대로 또 차별하는 인종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그런 수탈의 대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국민들을 착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저는 이 두 번째가 굉장히 제가 마음에 와닿았던 것인데 이 경제적 생산, 상품 생산의 영역과 사회적 재생산의 영역이에요. 근데 주로 이것은 앞에 것이 인종화됐다면 이것은 젠더화되는데 상품 경제적 생산의 영역은 남성들이 독점하고 사회적 재생산, 돌봄의 영역은 여성에게 주어지죠. 그래서 이 사회적 재생산이라는 게 뭐냐 간단합니다. 상품 생산을 하려면 뒤에서 누군가 그걸 서포트해야 돼요. 맞아. 그 생산이 가능한 주체들을 생산하고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기르고 교육하고 그리고 그 일하고 돌아온 사회적 생산의 주체들을 따뜻한 그치. 저녁 식사를 차려주고 침대를 데펴주고 그들의 성욕을 해결해주고 이런 사회적 재생산을 해줄 돌봄의 영역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철저하게 분업화되어서
가정과 지역사회와 공공기관에게 떠맡겨져 있고 우리는 이 영역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경제의 영역이 아니라고 비경제의 영역으로 밀어내고 은폐하고 있는데 사실 이 돌봄의 영역이 없이 재생산의 영역이 없이는 상품 생산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의존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어떤 식으로 제살 깎아먹기를 하느냐 이 경제의 영역은 끊임없이 이 공적 지원, 이 영역에 대한 공적 지원을 더 줄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여성들을 저임금 서비스업으로 불러내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자기 아이와 자기 남편을 돌봐야 하는 의무는 있지만 그것을 이행할 수 없게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다시 1번의 문제로 끌어와서 유색인종들에게 떠맡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주로 뭐 조선족 이모님들이라고 불려지는 이모님들 그리고 외국에서는 이제 유모라고 불려지는 네. 유색인종 여성들이 그거를 대신 떠맡고 담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본주의 사회는 서로 물고 물리면서 제살 깎아먹기를 계속 하게 되고 근데 이 돌봄이 없이 생산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이 돌봄 영역을 계속 깎아먹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출산율이 줄어들죠. 사실 여기서는 그 얘기까지 막 하고 있지는 않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나라에서 그 여파로 가장 먼저 일어난 게 출산율의 저하예요. 그치. 왜냐하면 여성이 그 사회적 돌봄의 영역을 그냥 다 감당해 왔는데 이제 맞벌이를 안 하고 이 중산층이 유지될 수는 없어요. 더 이상 그 한 가족의 그 책임지는 임금이라는 맞아. 거는 불가능해졌고 가부장 한 명이 벌어와서 그 가족을 책임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다 이제 경제 활동 영역으로 나가게 되고 물론 여권의 신장도 여기에 한몫을 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근데 그러면 이제 공적 지원을 늘리던가 사회가 다른 방식으로 기능하면서 그 돌봄의 영역을 충족시켜줘야 되는데 우린 그러지 않죠. 여전히 너 일도 하면서 돌봄도 하라고 하고 두 개를 더 그렇기 때문에 그 돌봄의 영역이 점점 쪼그라들고 더 이상 사회적 재생산의 기능을 해주지를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영역은 너무나 명약관화한 영역인데 경제와 자연 생태예요. 근데 이 자본주의는 경제가 아닌 것들을 계속 이제 비가시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연을 마치 그냥 우리가 틀면 나오는 수도꼭지처럼 자원이 쏟아지는 곳이라고 인식하거나 하수구처럼 우리가 생산하고 남은 폐기물들을 버릴 수 있는 곳이라고 인식했고 대차대조표에 올리지 않아도 되는 공짜로 무료로 쓸 수 있고 무한히 재생산되는 영역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오늘날 있어서 그 피해를 톡톡히 맞아. 보고 있는 것이고 근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또 이것도 이제 약간의 제 생각이 더해진 건데 어떤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냐면 그걸 경제 영역으로 자꾸 끌어들여서 국가들이 기업들이 세금을 내고 쓰레기나 탄소 배출권 그런 걸 버릴 수 있게 하거나 말씀하신 탄소 배출권처럼 내가 이만큼 경제에 기여했기 때문에 이만큼 버릴 수 있어. 나는 근데 그것도 생각해보면 일본이랑 똑같은 거잖아. 선진국들은 지네는 실컷 다 쓰고 산 다음에 막상 후진국들이 이제 막 쓰려니까는 똑같이 물라는 거잖아. 되게 그렇죠. 불공평하지.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생태가 파괴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명확한 이건 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명확한 게 세 번째였고요. 네 번째는 경제와 정치의 영역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워요. 이 정치라는 게 결국 민주주의인데 오늘날의 사회에는 사실 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라는 것은 정치 영역에서 법률적이고 공적인 권력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재산권을 인정해 주는 것도 계약의 실행을 집행해 주는 것도 그다음에 여러 가지 비자본주의적인 반란을 진압해 주는 것도 화폐를 공급하고 인장을 찍는 것도 모두 다 그 영토 국가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미국, 중국, 일본 이런 국가들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자본주의를 위해서 정당한 폭력을 행사하는 게 곧 정치 국가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는 국가 정치에 엄청나게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마치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지워지고 있고 그리고 세계가 점점 글로벌화되고 지구화되면서 세계 체제가 이제 이 기업들이 영토 국가의 영역을 벗어나서 수출하고 수입하고 다른 국가에 진출하고 이러면서 점점 그 국가 영토의 개념이 희미해지고 있고 유엔이라든지 뭐 FTA 조약이라든지 나토라든지 이런 그 세계 정치가 점점 더 급부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런 국가 그 영토에 기반한 국가 정치 권력이라는 게 굉장히 희박해졌고 돈이 있고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막
대기업 총수들이 정치를 쥐락펴락하는 내용의 드라마나 영화가 심심치 않게 만들어질 정도로 미국은 더 심하지. 그런 것들이 이제 경제 영역이 정치라는 비경제 영역에 심각하게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제살 깎아먹기로 정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 그리고 이런 신자유주의나 그 이후에 이제 진보적 신자유주의 막 이런 것들이 나오고 막 자유주의가 수정을 거치고 하는 것들이 정치적으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트럼프와 같은 우익 포퓰리즘이 전 세계적으로 힘을 많이 얻게 되었다는 그치, 거. 그치. 정치라는 게 점점 무의미해져 가고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여기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사회주의가 우리가 자유로운 교환처럼 생각했던 것이 이면에 숨겨져 있는 어떤 생산과 착취를 폭로했다면 이 사람은 그 이면에 다시 한번 숨겨져 있는 그렇다면 그 생산과 착취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를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있어서 아까 말한 그 인종화된 수탈, 사회적 재생산, 돌봄 노동, 여성, 그리고 자연과 생태 파괴, 그리고 정치와 민주주의의 위기. 이렇게 4가지 영역으로 그거를 설명을 굉장히 훌륭하게 총체적으로 뻑떡이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의 장점은 뭐냐면 이 모든 내용들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너 내 말 아직도 이해 못했니? 이거야, 이거야 하면서 계속 길을 얘기를 잃지 않도록. 해주고 있어서 쉬운 편이고요. 이론서 중에 그냥 일반인도 충분히 읽을 수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구조화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문에서 이렇게 전체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1장, 2장, 3장, 4장으로 가면서 아까 얘기한 4가지 영역을 딱 짚어주고 마지막에 대안의 물꼬를 터주고 그런 식으로 착착착착 유기적으로 구조화가 잘 돼 있고 이것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잘 연결돼 있어서 머릿속에 되게 깔끔하게 탁 넣어주는 그런 책이다. 나 왜 이 책,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이 책을 고르게 된 이유가 있어요? 왜 이 책 읽고 싶었어? 저는 사실 독서 모임에서 어. 제가 하고 있는 대학 때부터 해온 독서 모임이 있는데 근데 항상 뭐 이런 막 책만 읽는 건 아니고 그냥 다양한 책을 읽어요. 문학 소설 같은 거 읽을 때도 있고 이론서를 읽을 때도 있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어떤 분이 이거를 읽어보고 싶다고 해서 근데 다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뭐 낸시 프레이저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았고 해서 다 찬성을 해가지고 읽게 되었는데 사실 저는 큰 기대감 없이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을 잘 몰랐고 그래서 기대감 없이 읽었는데 읽으면서 읽을수록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가 재밌었냐면 내 마음속에 있던 그 수많은 의혹과 불만들 이게 무언가가 겁나 잘못 돌아가고 있다. 그치. 그거를 이 사람이 너무 내 머릿속을 명확하게 정리해주는 느낌? 물론 뭐 이게 100% 맞는 말이라거나 이게 다라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출발점으로서는 되게 좋다. 네네.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뭐 비판의 여지가 있고 실제로 이 책을 비판한 글들도 있고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비판들을 다 수용한다고 쳐도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거 진짜 재미있게 읽었어요. 처음에 좌파의 길을 이제 우리가 한다고 해서 뭐라고? 좌파의 길이요? 뭔 소리? 막 그랬는데 이런 내용일 줄이야.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한 문장은 이것은 결국 우로보르스. 이게 신화에 나오는 자기를 잡아먹는 뱀인데요. 이것은 결국 우로보로스, 즉 제 꼬리를 먹으며 자멸하는 뱀이다. 라는 말로 우리의 현대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게 이론서니까 정치 철학서니까 되게 멀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진짜 우리의 이야기예요. 정말 우리의 이야기. 그치, 나이키 신고 H&M 입으면서 애 나라고 하는데 날까 말까 고민하면서 네. 내가 그냥 스타벅스 컵 먹고 일회용 컵 버리면서 그리고 다 막연하게 아이 낳으면 안 될 것 같잖아요. 무섭잖아요. 잘 못 키울 것 같잖아요. 왜? 이 아이는 내가 경제적으로 얘를 서포트해주고 얘한테 시간과 에너지를 들일 자신도 없고 얘를 키우면서 나도 풍족하게 살 자신도 없고 맞벌이를 해도 너무 빠듯하고 게다가 이렇게 환경이 망가지고 있는데 얘가 100살까지 이 망가진 지구에서 살 수 있을까? 근데 이런 모든 걱정을 통합해 놓은 게 우리 자본주의에 대한 그 비판적 인식이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외면할 수 없다. 라는 게 굉장히 이 책의 강한 메시지고 근데 사실 외면하고 싶잖아요. 너무 어려운 문제니까. 그리고 이걸 내가 징치한다고 한들 내가 뭐 어쩔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저는 그렇다면 뭐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사회 질서들이 바뀌고
또 우리가 인간이 해답을 찾아 나가고 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여기서 무슨 막 자본주의 질서를 전복하자 막 이런 혁명적인 제안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떤 형태가 되었든 우리가 지금 그 목도에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똑바로 바라보고 그게 뭔지 우리끼리 명확하게 진단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출발선 앞에 서는 거. 그거는 사실 우리 모두가 외면할 수 없는 문제고 정치인이나 경제인들한테만 맡겨둘 수는 또 결코 없는 문제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저는 재미있게 읽었고 제가 그냥 이걸 전체를 아우르는 문장을 읽어드릴 수는 없어요. 사실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책이 얼마나 명확하게 문제를 서술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 부분을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조금 길긴 한데 일단 제가 중략할 건데 42페이지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문제 중에 두 번째 문제, 생산과 사회적 재생산이 서로 모순을 일으키는 문제를 이 사람이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를 읽어드릴게요. 게다가 사회적 재생산과 상품 생산의 분리는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중심을 이룬다. 실로 이는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작품이다. 이 구별은 심각하게 젠더화되어 있다. 재생산은 여성과 결합되고 생산은 남성과 결합되는 식으로 말이다. 새로 등장한 세계에서는 재생산 노동이 따로 떼어져 개별적인 사적 가정의 영역으로 유폐되며 이 영역에서 재생산 노동의 사회적 중요성은 눈에 잘 띄지 않게 된다. 더욱이 화폐가 권력의 1차적 매체가 된 이 새로운 세상에서는 무급이거나 저임금이라는 점이 중요한 진실을 은폐한다. 즉, 이런 일을 하는 이들이 재생산 작업을 통해 임금 노동의 필수 전제 조건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현금 급여를 받는 이들에게 구조적으로 종속된다는 점을 은폐한다. 이렇게 저 이 사람이 이렇게 굉장히 명쾌한 문장과 명쾌한 논리로 이거를 딱 잘 근데 이 책의 모든 부분들이 다 이런 식으로 서술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명쾌하고 탁탁 이렇게 짚어주는,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술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잘 읽히고 술술 읽을 수 있고 머릿속에 잘 들어오고 마음이 시원해진다라는 거를 좀 전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약간 다른 차원으로 시원해진다. 그렇죠. 그리고 이 책으로 물꼬를 터서 또 이제 계속 다른 정치 이론의 단계들로 뻗어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독자의 그거서부터 이제 독자의 역량이고 책임인 거겠지만, 근데 그 출발선에 서기에 좋은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네요. 내가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만 했던 거, 애매하게 답답했던 것들을 조금 더 내가 언어로, 문자로,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남한테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언어적 기반을 갖게 되시고 사고의 기반을 갖게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게 저는 되게 큰 재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자기만의 언어를 갖게 된다라는 점에서 추천해드리고 싶었던 책이에요.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네. 네, 10살 차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